랄라의 사연 드라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히 랄라의 사연방을 듣게 됐는데 사연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내 사연도 한번 소개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전 평범하다고 하면 좀 양심에 찔리는 30대 여성이고 가정주부예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럽지만 전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그런지 누가 외모 칭찬을 하면 솔직히 무덤덤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이 쟤 좀 봐 예쁘지? 하거나 엄마 친구가 시내에서 우연히 저를 보고는 얘 연예인이 걸어오는 줄 알았다. 어쩜 그렇게 얘가 인형같이 예쁘니? 칭찬의 말을 전해주실 때도 겉으론 예의 바르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론 당연하지. 당연한 걸 굳이 왜 입 아프게 말할까 생각하곤 했죠. 게다가 전 키 173cm의 모델급 기럭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키가 친구들보다 늘 한 뼘은 더 커서 학교 농구팀 코치도 저를 탐내고 배구부 주장도 절 영입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100m 19초라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저질 체력과 둔한 운동신경으로 헉헉거리는 제 실상을 보시고 그들의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농구팀 코치도 배구부 주장도 씁쓸하게 발길을 돌리셨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땐 길거리에서 모델 한번 안 해보겠냐는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학생, 땡땡기획 이사인데 모델 한번 안 해볼래? 관심 없는데요? 요즘 너네들 장래희망 1순위가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으로 가는 지름길.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 원하면 아이돌도 가능해. 관심 없어요. 왜? 재능이 다분한데 재능을 숨기고 살아? 그러지 말고 이 명함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한번 보여드려봐.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받은 명함만 서너 개가 됐지만 전 누구보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아이였고 제게 연예인이 될 만한 끼와 재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와 달리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여겼죠. 친구들이 연예인에 열광할 때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래도 화이트데이가 되면 제 책상 위엔 남학생들이 놓고 간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했어요.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을 섰지만 남자에겐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반에는 사귀는 커플이 수두룩했는데 전 대학 2학년 때까지 연애 한번 해보지 않는 모태솔로로 지냈어요. 대학생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한다는 그 흔한 미팅도 관심이 안 갔어요. 그럼에도 저의 모델급 미모는 입소문을 타고 학부에 퍼졌고 제가 친구들과 등교할 때면 다른 학생들이 보내는 선망과 동경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가려는데 책 한 안방을 걸친 한 남학생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엄청 못생긴 네모난 얼굴에 좀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지금 바쁜데 시간 없다 그러고 지나치려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선배 템프로 그런 거 아니죠? 네? 뭐요? 밤에 일한다는 소문 아니죠? 처음에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닌 줄 알지만 확인받고 싶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그런 애 왜 다녀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가슴이 쿵쾅쿵쾅 두방망이질 쳤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템프로란 낱말이 룸사롱과 더해져서 뭘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피가 마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학생은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선배를 믿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선배가 학교 남학생들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도도하게 군다고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자식들은 제가 홍군형을 내줬어요. 어제도 우리과 선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에 제가 아구창을 확실하게 날렸죠. 그래서 지금 그쪽 얼굴이 오른쪽 눈가에 생채기로 눈이 벌겋게 된 남학생이 찡그리듯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 자식은 지금 아마 눈탱이 밤탱이에 입도 터져서 한 일주일은 밥도 못 먹을걸요? 누군가 절 시기 질투한 나머지 제가 스폰을 둔 템포로라는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이모가 대학 입학 선물로 주신 명품 가방이며 옷들을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했나 보더라고요. 연예인들에게 스캔들이 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의심부터 했던 지난날의 절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한편 아무 죄도 없이 이런 추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억울하고 환멸이 났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어렵게 옮겨서 집으로 향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왜 저 따라와요? 선배가 걱정돼서요. 지금 저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전 정말 선배님을... 뭐요? 제가 왜 그쪽 선배인데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체크한 방에 네모난 얼굴 남학생은 사색이 된 제 뒤를 따라오며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걸 보고 돌아서더라고요. 남학생은 기계공학과에 다니는 1년 후배였고요. 내가 소문에 상처받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예의주시하며 제 주변을 얼쩡거렸어요.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쪼르르 달려와서는 가방을 들어주겠다. 학식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내일 도서관 자리를 잡아놓을 테니 언제든 와라. 시시때때로 나타나 절 챙기는 거였어요. 그러길 1년쯤 지나자 추문은 언제 있었냐는데 사라지고 우린 찐친이 되어버렸어요. 선배는 절 착하게 만들어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못생긴 애가 당당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머리도 좋은데 유머러스하기까지 하니까 이건 뭐 답이 없대요. 저도 모르게 연하남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언젠가 늦은 밤 남친이 우리 집에 날 데려다주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들킨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 여동생은 물론이고 때마침 제사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삼촌, 숙모, 사촌까지 저희 둘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언니, 왜 고릴라랑 집에 와? 고릴라가 뭐야, 사람한테. 이리 봐도 JYP, 저리 봐도 진영팍. 박진영 알지? 인간 고릴라가 걸어와서 아빠가 기사 검색하셨잖아. 동네 동물원에서 고릴라 탈출했나 하고. 외모 비하하지 마. 어디가 고릴라야. 가족들이 입을 모아 고릴라라고 하니까 전 처음으로 고릴라를 닮았나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러고 보니 수검댕이 눈썹에 이목구비가 좀 퍼져있는 모양이 고릴라 삘이 나는 것도 같았죠. 무엇보다 남친이 너무 못생겼다며 온 집안 식구가 입모아 마음모아 이 만남 남 반댈세를 외치니까 전 제 눈을 의심하며 남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귀가 팔랑팔랑거리며 그렇지? 아무래도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얼굴은 좀 반듯해야겠지? 마음이 흔들렸고 그래, 정 더 들기 전에 헤어지자. 가족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며 남친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왜? 무슨 일인데? 가족들이 나보고 뭐라고 해? 너 만나기 전에 미팅 한 번 안 한 거 알지? 모태솔로였잖아. 나도 자기가 내 첫 여자친구야. 남자를 너 하나만 알고 살기에 인생은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보자. 네가 못생겨서 가족들이 반대한다고는 차마 말할 순 없었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별을 고했지만 남친은 울면서 안 된다, 내 인생 여자는 누나밖에 없다며 그 못생긴 얼굴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오는데 그게 또 귀여워서 전 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일로 더 단단하고 끈끈해진 우리는 학교와 집에서도 미녀와 야수 커플로 불리며 보란듯 연애를 했고 시간이 흘러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나온 남편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내 편을 들어준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전 윤종신옹의 노래 내 사랑 못난이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지 그녀만이 가진 매력. 너희들이나 잘 살아보렴. 난 행복할 테니.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편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우이와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언젠가 시댁에서 남편의 사진첩을 꺼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다닐 무렵의 사진이었는데 남편 옆에는 헤어스타일만 달랐지 얼굴이 똑같이 생긴 애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어라? 남편이 왜 둘이지 싶어서 다른 페이지를 넘겨봤는데 거기에도 그 다음 장에도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애가 찍혀있더라고요. 어머니, 성훈 씨 쌍둥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초딩 때 사진 똑같이 생긴 애가 둘인데요? 그거 성훈이 누나잖아. 어릴 때 둘이 똑같이 입혀놓으면 쌍둥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 그렇습니다. 남편 얼굴에 긴 가발만 씌우면 싱크로율 100%가 되는 신우는 저랑 동갑이었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어요. 결혼시장에서 선호하는 인기 직업이라는 자부심이 어마무시했는데 심지어 외모 부심까지 있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짙은 눈썹,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각턱, 낮고 펑퍼짐한 코에 코평수가 넓은 주먹코, 거기에 넓은 이마까지. 거두절미하고 그냥 여자 고릴라였어요. 그런데 외모 부심이라니. 뻔뻔하다는 생각보다 천만다행이다. 저렇게 멘탈이 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니 오래오래 살겠지? 긍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기 공주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였죠. 남편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된 어느 날 저는 기함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고 시댁 식구들과 처음 식사하는 자리라 엄청 신경을 썼어요.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는데요. 식탁에는 꽃등심에 갈비찜, 오색 고명에 올라가 있는 도미찜과 잡채가 맛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 시부모님이 식탁에 앉았는데도 신우가 나오지 않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시어머니가 신우를 몇 번이나 부르는데도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거예요. 민지야, 얼른 나와. 성은아, 누나 좀 불러와라. 남편이 누나방을 똑똑 노크하고 들어가서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겨우 누나를 잡아 끌고 나왔어요. 핑크색 헬로키티 잠옷을 입고 고릴라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새 신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잔소리를 했지만 귀등으로 들으며 식탁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꿀피부 만들려면 더 자야 되는데. 많이 잤잖아. 여자는 1분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싫어. 아휴, 우리 민지가 어려서부터 편식을 해서 걱정이야. 시어머니는 딸이 한 끼라도 굶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민지야, 네가 좋아하는 꽃등심 한번 먹어보자. 자, 헐, 고릴라 신우가 자신이 헬로키티라도 되는 양 귀여운 표정으로 입을 쫙 크게 벌렸어요. 시어머니는 5살 아이 밥 먹이듯이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 입에 먹이를 넣어주듯이 꽃등심 한 점을 신우 입에 쏙 넣어주셨어요. 고기를 잘근잘근 씹어대던 신우는 엄마, 나 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후다닥 일어나서 정수기 물을 받아오셨어요. 자, 시원한 물 드세요, 우리 애기. 시모의 애기 신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투정했어요. 빨대가 없잖아. 시무는 하들짝 놀라 서랍에서 빨대를 꺼내 컵에 넣어주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기아 맞는 제 표정을 본 신우는 대수롭지 않은데 시큰둥하게. 왜? 너도 빨대 줘? 아니요. 그 빨대 사양할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상황 나만 이상해?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어요. 시댁에선 이게 일상인 듯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게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가 아가씨를 너무 예뻐하시네요. 그렇게 보이니? 내가 애들을 해주든지 키우긴 했어.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매 한 번 안 들고 오직 사랑으로만 키웠단다. 그저 여보. 사랑의 매도 필요한 법이야. 당신이 애들을 오냐오냐 해서 애가 아직도 지가 애인 줄 알잖아. 아유.
무슨 소리야? 사랑의 매 같은 게 어딨어? 그거 교육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을 때리다니. 그건 야만이고 미개한 인간들이나 하는 거야. 안 그러니? 그리고 우리 애가 어때서? 귀엽기만 하구만. 그치? 고릴라 남매의 강한 멘탈과 외모 부심이 시어머니의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거구나.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자아보다 자신감 넘치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도 헬로키티를 사랑하는 고릴라 신우의 공주병은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어제 학교 사서 선생님이 내가 날씬해서 살 걱정 없겠다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사람들이 나 운동 다니는 거 보면 살 뺄 필요도 없는데 다닌다고 의아해하잖아. 뜬금없이 박장대소를 하질 않나. 어제 나 동호회 갔었거든? 거기 훈남이 새로 들어온 거야. 근데 나한테 완전 꽂힌 거 있지. 정말이니? 응. 막 자리도 비켜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나만 쳐다본다? 아, 왜 어딜 가나 다들 날 좋아하는 걸까? 아유, 우리 딸 인기도 많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호응해주니 고릴라 신우가 활짝 웃으며 손으로 얼굴에 꽃받침을 했어요. 그럼 엄마 딸 인기 짱! 모녀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았지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제가 나섰습니다. 그 훈남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뭐 보통 남자들은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대시하잖아요. 아, 그건 올케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나처럼 스펙이 너무 높으면 만날 남자가 없는 거 알지? 말 걸기 엄청 어려워한다고. 잠시만요, 신우이님. 그쪽은 대학원 나와서 지금 기간제 교사 하시는데요. 나이 30에 철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전 속으로만 소리쳐 말했습니다. 신우의 공주병은 시간이 흐른다고 딱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30이 넘었는데도 술 마시고 취하면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는 남편더러 데리러 오라고 주정 부리는 건 기본이고요. 컴퓨터 작동이 안 되면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징징대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원격으로 컴퓨터를 켜주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손이 많이 가는 애기처럼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신우의 유아기적 마인드와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남편에게 왜 저러냐, 가족들이 왜 안 말리느냐 물어봐도 남편은 냅둬 귀엽잖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 신우도 30을 넘어 32, 33이 되고 보니 연애는 하고 싶은 건지 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페북 친구 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던데 올케 아는 사람이야? 누구지? 누구요? 휴대전화를 들어 잘생긴 제 지인 프로필을 들이밀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고릴라 신우의 이상형은 한마디로 백마탄 왕자님이었어요. 키 183cm 미남 장신 차은우의 얼굴에 몬스터X 원호의 성난 근육질 바디. 여기에 성격 원만하고 재미있고 집안은 대대로 윤택해서 물려줄 재산도 많은 전문직 남성을 찾고 있는데 저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결혼해도 될까요 싶습니다만. 아무튼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인물 출중한 지인을 발견하고는 자꾸만 소개해달라고 조르는 거였어요. 언니, 이 얼굴에 여친 없을까 봐요? 아쉽게도 7년째 사귀는 결혼할 여친이 있다고요. 이렇게 무마하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이래요. 페이북 친구 찾기에 누가 떠서 봤는데 올케 친구더라? 이름이 땡땡땡이던데? 완전 귀요미. 귀염귀염 열매를 먹었나봐. 나 그 사람 소개 좀 시켜줘. 걔 제 사촌인데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아직 생일 안 돼서 언제 잘못하면 손목에 은빛 쇄고랑 찰컹찰컹 할지도 몰라요. 시무룩해진 누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요. 네안데르탈인 DNA가 너무 강렬해서 슬픈 오랑우탄 고릴라 얼굴과 어머 나 인기 많나봐 하하하하 하는 공주병 말기 증상을 가진 그대를 감히 누구에게 소개해준다는 말인가요? 라고 말할 순 없기에 그저 썩소를 날리며 넘겼는데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신우가 때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니, 네 주변에 그렇게 잘생긴 지인이 많다고 그러던데
올케가 돼서 자기 신우 소개팅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시댁이 부름을 받고 간 그날도 전 대충 웃으며 넘기려고 했죠. 어머니도 참 집에만 있는 제 인맥이 얼마나 된다고요. 언니 인기 많다고 하던데 주변에 인연이 있지 않을까요?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전에 동호회 혼나면 어떻게 됐어, 언니? 여우 같은 애가 벌써 채갔지 뭐. 남자들은 왜 다 그 모양이니? 살랑살랑 알랑거리면 해봐도 쭉 해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언니. 남자도 사람인데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옳게. 지금 설마 나 가르치는 거야? 뭐야? 내가 연애를 못한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언니가 연애를 못한 건 맞잖아요. 여태 모태솔로시잖아요. 뭐? 모태솔로? 쟤 미쳤나봐. 나더러 뭐라는 거야? 급발진하는 고릴라 파워에 놀라서 엉거주춤한 저에게 시어머니까지 다그쳤고, 소개팅 해달란 게 뭔 대수라고? 넌 그렇게 심한 말까지 하니? 사과해! 어머니 사과라뇨.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누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모태솔로 아니고 뭐예요? 그럼 모태솔로를 모태솔로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그 말 하지 말랬지? 언니 말대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소개팅을 왜 해요? 주변에서 구하면 되지. 안 그래요? 얘가 지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시누이 소개팅 한번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니? 다른 집에선 결혼 안 한 시누 생각해서 선이다 소개팅이다 바리바리 주선하고 챙긴다는데 아이고 너도 참 어지간하다. 소개팅 이야기에 지친 전 반항심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저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솔직히 아가씨 얼굴, 성격, 말투? 누굴 소개시켜주기 좀 그래요. 뭐? 우리 민지 얼굴이 어때서? 성격, 말투? 그럼 지금까지 넌 우리 애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다그치시니 제 마음의 소리가 뇌를 거치지도 않고 후다닥 튀어나왔어요. 못생겼다고요. 솔직히 못생겨서 소개시켜주기 좀 그래요. 어머니는 어머니 딸이니까 예쁘게 보이시겠죠. 솔직히 성훈 씨도 생긴 게 고릴라라고 저희 집에서 반대 심했는데 하물며 여자 고릴라는 저도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어머니.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열받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내지르는 신호에게 질세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나이도 동갑인데 언니 해주니까 이게 진짜 지가 언니인 줄 아나. 고릴라 같은 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 흥분해서 그만 제 정신줄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쳤죠. 고릴라? 네가 감히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막말을. 이제는 이판사판 인정사정 볼 것도 없다. 묻어뒀던 속말이 거침없이 술술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릴라면 다행이게요? 공주병 말기 고릴라를 어디 내놔요? 얼굴이 어글리해도 성격이 좋으면 몰라. 집안일을 손끝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술 마시면 맨날 남동생 불러서 대리기사 시키고. 양심이 그렇게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엄마가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이내 왼쪽 뺨이 후끈 달아올랐죠. 듣다 못한 시어머니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귀싸대기를 날린 거였어요. 난생 처음 뺨을 맞은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대로 얼음이 됐고요. 제 머릿속에선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의 명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치 싸대기부터 된장 싸대기, 김밥 싸대기가 오가던 그 주옥 같은 장면들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는데 왜 제가 주인공이란 말인가요? 저도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 주르륵 뱉어내야 하나. 물컵에 든 물을 사정없이 시어머니에게 퍼부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갔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행동에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셨어요. 고릴라도 엄마 행동에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세상에. 당신 아이들을 손찌검 한번 안 하고 키웠다는 자부심.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는 미개하다고 비웃던 비폭력 평화주의자의 잘난 긍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제가 함께하게 됐네요.
하필이면 제가 그 당사자라는 게 슬프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충격을 크게 받으셨어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미안하다 사과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멘탈이 나가버린 시어머니를 안방에 모시고 가서 눕혀드리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우의 공주병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공주병이 모전여전이었던 거죠.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며칠을 찾아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진심을 다해 사과하셨고, 저도 신우와 시어머니께 너무 대놓고 막말을 했던 터라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의 발단이 된 소개팅 문제는 두고두고 시한폭탄이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의했습니다. 가능하면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자기 주변에 미남 미녀 수두룩 하잖아. 내 인간관계는 주선 잘못해서 욕먹고 남보다 못한 관계 되면 어떡해. 뭐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해. 상대 마음까지 당신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소개팅만 시켜주면 되지. 남편의 지로는 신우가 현실을 자각해야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하게 될 거란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지 결혼시켜달라고는 안 했으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시켜줘라 하는데 우리 남편 천재만지 아닌가 싶었어요. 문제는 우리 고릴라 신우를 만나야 할 잘생긴 나이스바디 희생양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죠. 며칠 뒤 시댁에 들른 전 BTS 전 전국 얼굴에 김종국 바디를 소유한 키 183cm 미남 장신 허우대 삐까번쩍한 남정네 사진을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신우는 보자마자 연신 브라보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쳤고, 시어머니는 어머 어쩜 이런 분이 실존했다니 하면서 소개팅남의 외모에 감탄 또 감탄하셨어요. 아유,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이런 남자를 만났을 텐데. 너스레를 떠는 시어머니가 귀엽다고 해야 할지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이번 소개팅 잘 되면 우리 며느님 명품 옷 명품 가방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해드릴게. 아니에요, 어머님. 두 분 좋은 인연 되면 저야 고맙죠. 이번 주 일요일 땡땡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망도 좋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서 대화하기 딱 좋을 거예요. 어쩜 넌 얼굴도 예쁜데 센스까지 다 갖췄대니? 엄마, 나 오늘부터 폭풍 다이어트야. 5시 이후 금식이니까 물도 주지 마. 알았어, 얘. 엄마가 아껴둔 고급 마스크팩 있는데 그것도 매일 하나씩 해라. 미백에 주름까지 확실하게 잡아줘. 엄마는? 내 얼굴에 주름이 어딨어. 없어도 부처 요거 사. 피부 깊숙이 촉촉하게 탱탱한 20대 피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줘봐 그럼.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까. 그래봤자 번데기에 주름 하나 더 잡는 거 아닐까 생각했지만 꿈과 희망에 부푼 두 모녀의 마음에 태클을 걸고 싶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소개팅 데이가 되었어요. 맞선 장소로 안성맞춤인 조용한 커피숍. 인테리어도 보라보라한 게 엄청 고급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 옆에 앉은 신우는 예상했던 그대로 핑크핑크 공주로 꾸며서는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자신의 이상형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뜬 나머지 덜덜 떨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저기 멀리서 사진 속 주인공이 등장했고 주위 사람들이 그 남자의 미모에 홀린 듯 쳐다보았죠. 거짓말 안 하고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남자가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올 때 신우의 숨은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했고 전 신우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나 걱정이 됐어요. 나를 보고 반갑게 웃던 윤석 오빠의 얼굴은 신우를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래에서 온 우주청년과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시공을 초월해 만나는 것 같은 모양새에 전 내적 비명을 질렀어요. 미안합니다, 오빠. 저 용서하지 마세요.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 오빠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바른 생각 맨답게 인사했어요. 많이 기다렸어? 주차하느라 좀 늦었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우리 많이 안 기다렸어요. 예? 안 기다렸어요? 갑자기 헛짧은 소리를 내는 신우를 보고 경악했지만 전 자연스레 음료를 주문하고 두 사람을 소개했죠. 여기는 내 신우 김민지님, 여긴 제 아는 오빠 정윤성님. 오빠는 지금 스위스 유학 중인데 잠시 집안일로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전공은... 미안, 오빠가 얘기해.
지금은 로잔 연방공과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데 전공은 생명공학이에요. 그럼 연구자가 되시는 건가요? 연구소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집이 작은 의약품 제조업체를 하고 계셔서 아버님 뒤를 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지 씨는 어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매일 귀여운 아이들하고 지내서 좋으시겠어요? 귀엽긴요. 웬 숫덩어리들 지긋지긋한걸요? 네. 지나치게 솔직한 신우의 대답에 내가 다 무안해서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꿨답니다. 오빠,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오빠가 늘 그리워하던 게 있긴 한데. 뭔데? 뭐든 말해. 내가 쏜다. 호떡이랑 떡볶이. 뭐 호떡? 이 남자 입이 너무 저렴하네. 뭐 라면, 김치 이런 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길거리 음식들은 쉽지 않지. 민주 씨도 좋아하세요, 호떡? 신우는 원더걸스 소희의 시그니처 포즈를 하며 또 혀짧은 소리를 냈어요. 어머나, 길거리 음식 어떻게 먹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마가 떼찌떼찌 했대요. 네. 신우의 좁삐죽 내민 입을 떼찌떼찌 하고 싶더라고요. 둘의 대화는 겉돌기만 하고 전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전 한 30분 정도 앉아있다 눈치껏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어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한 남자 인생에 크나큰 5점의 하루를 만드는 건 아닌가?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머리까지 비상한 이 출중한 남자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오빠인데요. 온화하고 다정한 오빠라면 분명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 오늘 하루 끝까지 젠틀하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신우를 대할 것을 알기에 안심이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소개팅을 다녀온 신우는 오빠의 미모와 인격을 밤낮으로 찬양하며 그날로 오빠의 빠순이가 되었어요.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남자가 저녁도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갔으니 순진한 처녀 가슴에 불을 지핀 격이랄까요. 신우는 오매불망 오빠의 애프터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올케, 오늘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게요, 없네요. 내일이면 사흘째인데 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는지 전화 한번 해볼래요? 네, 제가 전화해서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줄래요? 아니, 그냥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죄송한데 오빠 허락 없인 좀 곤란해요. 신우는 저에게 공손백단이 되어 높임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얼른 그 소개팅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에게 솔직한 소개팅 후기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죠. 그걸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솔직히 외계인을 연상케 하는 외모는 개성 넘친다고 생각해. 하지만 혀짧은 소리는 좀 마이너스. 식당에서 거리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였음. 그분께 미안하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라고 전해줘. 오빠가 보낸 문자를 읽고 고릴라 신우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어떡해 엄마, 내 외모가 개성이 넘친데. 어쩌면 사람은 저렇게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까요? 전 신우가 퇴짜를 맞고 비로소 현실 자각 타임을 갖길 바랬는데 웬걸? 그날로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남은 소개팅만 10건이 더 되는데 줄줄이 퇴짜 맞고 너 자신을 알기를 바랬는데 제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죠. 몸져 누워서 식음을 줄인 지 일주일이 지나자 고릴라는 오랑우탄이 되어 더 쭈그레졌고 시어머니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에게 애걸복걸했어요. 한 번만 더 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의사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급기야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는 저에게 두 손 모아 빌었죠. 아가,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줘. 우리 민지 저러다 죽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에휴.
시아버지는 못마땅한지 혀를 차며 모르는 척 하셨고요.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개팅하면서 번번이 깨지면 신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전 하루를 꼬박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는 이튿날 저녁 시어머니와 신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 언니, 윤석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스위스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윤석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식당 가면 같이 간 사람에게 수저도 놓아주고 물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같이 먹을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성인이 애기 말투하는 거, 그걸 질색하는데. 어때 언니? 지금 이대로 만나서 승산 있겠어요? 언니는 낙심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바꿀게 말투. 아니, 나 그냥 혀 길게 만드는 수술할까? 엄마, 나 수술할래. 언니, 지금 수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말투는 아나운서처럼 연습하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언니가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는 걸 몸에 익혀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엄마처럼 아이 그럼 엄마 대신 내가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할게. 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한 달 정도만 저희 집에 계시면서 살림 같은 거 배우시는 게 좋겠어요. 뭐? 우리 민지가 너네 집에서 살림을 산다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신문 수업 같은 거죠. 언니는 33년은 시댁에서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호텔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에브리데이 호캉스잖아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또 이러니 남을 챙기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우리 딸이랑 한 달이나 떨어져야 한다니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는데 어떡하냐? 어머니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떡해요? 그냥 한 사흘이면 안 될까? 사람이 습관 하나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도 21일 동안 하잖아요. 언니는 너무 오래 공주로 살아오셔서 21일로도 모자랄 것 같아요. 사실 한 달도 택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니 어떠세요? 저희 집에서 숙식하면서 요리도 배우고 살림도 배우고 말투도 고치고 정신수양하는 거 어떠세요? 난 윤석 씨만 볼 수 있다면 뭐든 할게. 나 할 수 있어. 맞아요. 제가 윤석 오빠 이상형에 맞춘 단기간 속성 프로그램을 해볼까 해요. 어머니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다 마다. 아이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니? 그럼 여기 각서에 2분 사인하시고요.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우리에게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각서인 성명 김민지와 정정자. 상기 두 모녀는 강시연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성격 개조 프로그램에 따라 어떤 내용이든 군말 없이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정정자는 불필요한 사람이나 간섭으로 교육 분위기를 흐리지 않고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릴라 신우가 저희 집에서 한 달을 살게 됐어요. 다행히 저희 집과 신우네 학교는 그리 멀지 않아서 출퇴근도 용이했고요. 제 옷방으로 쓰고 있던 방을 신우에게 내주고 방 한가운데 윤석 오빠의 사진을 확대해서 걸어놓았죠. 사진을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제 발로 순순히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신우를 보는 제 마음은 좀 아팠어요. 사랑이 뭐길래 33년을 살아온 자신의 성격도 고치겠다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사랑의 위대함이 이런 걸까요? 아무튼 내일부터 당장 성격 미인 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유난을 떤다고 비웃으면서도 교관이라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빨간 조교 모자와 빨간 교통신호등을 사다 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여기 누르면은 불도 들어와. 봐봐, 신기하지? 나 심각해 여보, 장난 아니다. 이 교관 모자도 써봐. 오, 당신 진짜 쩐다. 해병대 조교 모자를 쓴 내 모습이 멋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의 성격 미인 되기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이라야 단순했어요. 눈 뜨면 집안 청소, 아침밥 하기, 남편 도시락 싸기, 학교 다녀오면 빨래와 빨래 개기, 저녁 준비 돕고 설거지하기, 대화 중 만일 귀여운 척 애기 말투로 말하면 기다란 플라스틱 자로 손목 때리기 10개,
남편은 전기 충격기를 사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뭐 사람 잡을 일 있나요? 어설프기 짝이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신우는 정말 열심히 제 말을 따라주었고 저는 그 모습에 미안함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틈틈이 아나운서들이 한다는 볼펜 입에 물고 말하기 연습을 했고요. 점점 혀 짧은 소리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부터 멸치 3박스 열고 멸치똥 제거한다. 실시! 멸치똥 빼기 실시! 신우가 열심히 멸치똥을 빼내고 멸치를 손질했어요. 전 옆에서 그 모양을 가만히 지켜봤고요. 3박스가 다 끝나면 이어서 멸치 육수 만들기, 멸치볶음 만들기를 시켰어요. 그게 다 끝나면 이번엔 김치 담글 준비를 했죠. 자, 윤석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총각김치 한번 담궈보겠습니다. 먼저 알타리 무 손질하기 실시! 무 손질 실시! 하면서 신우는 알타리 무를 열심히 세척했어요. 알타리 무를 먹기 좋게 잘라서 소금에 절이고는 기대에 찬 얼굴로 절 바라보았죠. 이제 김치 양념과 김치 소를 만든다. 실시! 김치 양념 하면서 신우가 싱크대처럼 여기저기를 열고 있으면 어허, 김치 황금 레시피 메모 어디 있습니까? 아, 내 정신 좀 봐. 여기 앞치마에 넣어둔 걸 깜빡했네. 하면서 신우는 열심히 고춧가루와 새우젓 액젓을 꺼내서 섞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신데렐라를 구박하는 못된 계모가 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신우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애써 되새겼죠. 그렇게 훌쩍 21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돼갈 무렵 고릴라 신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식사할 때면 아 하고 입을 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대로 수저도 놓고 물컵도 갖다 놓으면서 상대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필 줄 아는 그런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약속한 윤석 오빠와 만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푸석해 보이지 않을까? 신우는 오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서 밤잠도 설쳤다고 했어요. 전 제가 아끼는 립스틱을 꺼내서 발라주었죠. 언니, 오늘 충분히 개성 넘쳐요. 파이팅! 엄마가 오늘 좋은 꿈 꿨어. 소개팅하는 시간 내내 엄마가 조상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게. 엄마 고마워. 누나, 결혼하면 내가 김치냉장고, 아니 에어컨, 아니 텔레비전까지 다 해줄게. 오늘 잘하고 와. 녀석, 오늘따라 늠름하네. 신우는 어디 올림픽 대회라도 출전하느냐.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의 응원과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기 멀리서 윤석 오빠가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를 뽐내며 약속 장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 뒤돌아섰습니다. 이젠 신우 혼자서도 충분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우에게 시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미남 장신의 집안까지 좋은데 성격까지 완벽한 이 오빠는 사실은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아직 어디에도 커밍아웃을 하진 않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오빠가 오빠 남친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전 기억해요. 이슥한 밤 골목으로 둘이 손을 꼭 잡고 들어가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날 전 의도치 않게 오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오빠는 이날 이후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오빠가 남친이랑 헤어져서 귀국했다는데 그럼 싱글인 거 맞잖아요. 솔로들에게 소개팅 주선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참고로 오빠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소개팅 한 방으로 신우의 공주병도 고치고 시어머니도 무릎 꿇게 만든 제 사연 어떠셨나요? 인생은 때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공주병과 왕자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전 이만 총총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정말 재밌으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